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5차로 준다는데 하위 80%에 대해서 25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1억 1천만원 정도 미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10조 4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취약계층 296만 명한테는 1인당 그 25만원 외에 10만원을 더 줘서 지금 어떤 사람이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은 소급조항이 없이 법을 통과시켜서 손실보상법을요 7월 9월에 손실을 상정해서 4분기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월, 11월, 12월에 주겠다. 그래서 지난 피해에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정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기가 찬 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 캐시백이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여기에 보면 상품권, 바우처 지원, 코로나 국면에 프로 스포츠를 보러 가면 접종한 사람은 입장료 50%에 넣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어쩌고 하는데 캐시백이 있어요. 그 캐시백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올해 2분기 월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매월 카드를 더 쓰면 10%를 얹어주겠다. 그래서 카드 캐시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100만원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쓰면 늘어난 금액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요. 10만원 더 받으려고 100만원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냐?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10만원 혜택 받기 위해 월 100만원을 더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이 어디 있냐? 자, 이런데 홍남기는 어려운 분은 좀 두텁게 지원금을 드리고 상위 계층에 대해 고민을 해서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쓸수록 캐시백으로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혜택 보려면 월 100만원을 써야 된단 말이냐. 정부는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용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쓴 금액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데 가서 쓸 건데 고소득층이.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재래식 시장에 가서 고기라도 엄청 싸가지고 냉장고에 재놓고 먹으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 대기업에 다니는 연수입 1억 이상의 그런 고소득자에게 전화만 몇 통 들려봤으면 뭔 대답을 할지 알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소득 하위 79%의 부동산 10억 보유자와 학자금 대출과 부모 빚 5천만 원이 있는 소득순위 81% 대기업 직장인 중 후자가 못 받는 게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자, 지역의 화폐 이렇게 발행하니까 이 유사한 사례가 그 정부가 10%를 보조해주는 지역 화폐를 갖다가 활성화하니 전부 쓰인 게 지역의 학원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부동산에도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서울 시내 아무 동네나 찾아가서 공인중개사나 주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강서구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1회 2년 연장 및 임대료 5% 인상까지 제한 정책에 대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늘어나는 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이 세입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과거 6억이었던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8억에서 9억까지 올라버렸고 그리고 새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는데 주인은 목돈이 필요 없고 월세가 필요하다고 오른 만큼을 더 월세로 바뀌어 월세 100, 150만 원을 예사로 불러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몇 년 후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직접 사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아파트 파는 주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웃기는 소리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효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자식이 잘 살아도 연소득이 1억이고 재산이 9억 미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모 월 소득이 93만 원이 안 넘으면 부자 자녀를 둔 부모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부양 의무자 부분 때문에 저소득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식이 살만한데도 부모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사회적 효라고 하면서 자녀가 있어도 국가가 부모한테 사회복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앞으로 노부부 가구가 자녀 부양 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92만 6,42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달 생계비를 받는데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32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초수급자에 해당돼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생계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액을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거는 부양비를 빼고 생계비를 지급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들이 다 자식한테 줘버리고요. 나와서 따로 살면서 자신들은 가난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걸 국가가 세금으로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이 다 자식한테 줘버릴 때 그걸 뭐 양도세를 안 내고 상속세를 안 내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부모는 나와서 빈곤 노인이라면서 정부가 나 미개 살려달라.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도 옳은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자, 여기에 또 웃기는 거는 KBS가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다면서 휴가 보상비를 1인당 521만원 2019년에 줬다고 합니다. 2018년에 565만원 2019년에는 521만원. 기가 찬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가 2018년에는 16일, 2019년에는 12일 있었는데 이 연차 휴가를 안 가면 하루당 36만원. 2018년에는 2019년에는 44만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휴가 보상비로 2018년에 245억 2019년에 221억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KBS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585억, 2019년에는 759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적당했는데 지금 똑같이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적자가 나오는데 휴가 보상비를 받아요? 휴가를 가라고 강제 휴가를 보내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요,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웃기는 거는요, 지금 부동산 업계에 일해온 15년쯤 일해온 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너무 잘한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문 정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일 잘하지 않냐고. 쥐가 돈 버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는데 신규 채용은 2자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회사를 경영한 이래 가장 힘든 상황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연매출 수백억을 창출해온 제조업 대표 한 사람은 기업인 줄이는 나라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아직 경영하고 있는지, 설비 할장한다고 돈을 엄청 썼는데 그 돈으로 건물을 사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기업도 주 52시간을 적용해서 지금 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잔업까지 포함해서 특근까지 포함해서 한 300, 400 받은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니까 200만 원도 못 받는 사태가 되니 이 근로자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무조사는 툭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속세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명 21에서 상속세는 고용을 창출하면,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고용을 계속 창출하면 상속세를 완전히 사후적으로 경감시켜 줘야 된다고
주장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이런 부동산 폭등 시대에 10대, 20대, 1020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대 이하 수요자들이 부동산 폭등에 또 전세난에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섰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서울 가격 급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20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20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연끌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다. 자, 이게 과연 10대, 20대가 지돈으로 아파트 사는 걸까요?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의도에 부모와 함께 부동산을 찾는 20대가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대, 10대가 이 와중에 부동산을 사는 거는요, 자녀들한테 그동안에 자기가 축적해놓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사주는 일종의 위장 정려지요. 그런데 10대, 20대 패닉 바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지 이름으로 사면 세금이 많으니까 이제 곧 떨어져 나갈 자녀들한테 미리 몰래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짓거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나라 큰일 났어요.